주한 일본 대사관은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10년 감사와 부흥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사관은 피해 복구를 지원해준 한국에 감사를 전하고 재해지역의 현황과 부흥 과정을 보고했습니다. 아이부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어로 한 인사말에서 우리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한국분들은 아낌없는 온정과 지원을 보내주셨다며 재해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분들께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1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관련한 각종 추모 행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 대사관도 이에 한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당시 한국이 물심양면으로 일본을 도왔던 자체를 일본 대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는 영어 속담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실로 진정한 친구라고 한국이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한 말은 완전히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국민 성금과 대기업 지원 등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진으로 일본의 인프라가 부족하자 동산 약 53톤과 LNG 50만 톤 등 국내 비축분을 먼저 일본 측에 제공했습니다. SK나 GS칼텍스도 유류 수십만 배럴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원전 안전화를 위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붕산을 긴급 요청해서 한국 정부는 국내 비축분을 일단 일본에 보내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소방대원들 104명을 위험지역으로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급파해서 많은 이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아이보시 대사는 지진 발생 다음날 일본으로 한국 구조대를 이끌고 가 구조 활동을 한 이동성 전 119 국제구조대장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 대사관이 한국에 건넨 감사의 말들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외교적으로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고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3.1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띄워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주한 일본 대사의 멘트는 한일관계의 회복을 점차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나 관심이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대중들은 다시 한번 일본과 화합의 분위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의외로 싸늘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정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뉴 업데이트 캠페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R15 대사가 추가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한국 정부의 유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에 관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며 후쿠시마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양국이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의 동일본 대지진에 감사를 표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본론은 후쿠시마였다면서 한국이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산물 식품 수입을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현재 특이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업데이트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쿠시마의 이미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 이미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의 후쿠시마를 업데이트해 라고 홍보 중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가 방사능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쿠시마는 아직도 원전 사고 직후의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 후쿠시마 부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부흥청은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사이트를 구축해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트를 보면 일본 음식이 전 세계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매우 안전하다는 강조를 비롯해 방사능은 주변에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려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으며 부정적이라는 것을 다양한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제작한 팜플렛 제목을 보면 뜬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라고 한글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뜬 소문은 한국의 각종 후쿠시마 관련 허황된 과학적이지 않은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후쿠시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일본에서 부쩍 이런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일본의 부흥장관이 한국의 걱정은 알지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안전하니 수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의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문제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부흥상은 이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올림픽 대표단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은 똑같이 좋은 우방국인 한국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부흥장관부터 일본 대사 그리고 정부 홈페이지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 한국 보고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농수산물도 이제 수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스가 내각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 네티즌들은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를 철폐해 놓으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의 자세를 지적합니다. 스가 내각은 한국에 대해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에 감사의 메시지를 표했습니다만 모태기 외무상은 아직도 강창일 주일 대사를 안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일 한국 대사가 파견이 되면 외무상을 비롯 총리까지 포함해 수일 내로 접견하는 게 외교 관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국을 안 만나주는 것은 한국 보고 한일관계 해결책을 가져와 보라면서 한일관계 해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상대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유화 메시지에 대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한국이 양국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며 모태기 외무상도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것이 정말 한국으로서는 불쾌한 일인데 일본 정부가 상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 상부에서 최종 결제를 해줄 테니 계속해서 적절한 결제안을 가져오라는 것과 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자세는 자민당 보수층에서 적극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견 가운데 수출 규제 이후 지속됩니다. 안 그래도 스가 내각은 지지율이 낮은데 보수층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임 일본 대사의 근황. 또한 일본 대사의 이러한 동일본 대지진 감사의 말은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지만 오히려 배신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 대사는 당시 한국 국민이 성금을 해준 모습에 대해서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주일 대사 근무 당시 한국의 다양한 지자체와 기관에서 무토 대사를 만나서 성금을 전달하는 사진은 계속해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에 돌아가서 곧 혐한 인사로 돌변해 한국에 대한 혐한 서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냈습니다. 또한 무토 대사는 최근 일본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일본이라는 주장을 매우 활성화시킨 인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은 은혜를 모른다, 일본이 과거 엄청난 노하우와 산업 유산을 물려줬으나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비판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이러한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용해서 한국이 일본에 과거 병원을 설립하고 신식 양의학을 도입해 의료 혜택을 안겨줬는데 이제 K 주사기로 일본에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보도합니다. 제대로 된 LDS 주사기가 없는 일본은 화이자 백신 상당 부분을 낭비하게 되어 한국의 수입을 의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먹이며 한국에 K 주사기를 내놓으라는 보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일본 대사의 한국에 대한 감사 발언은 시기가 나름 적절했다고는 해도 액면 그대로 일본의 말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는 WTO에서도 간신히 승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건강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에서도 선수들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식단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식단을 따로 공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그야말로 무리수인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다면서 일본의 제염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 간만에 유화 메시지를 띄우는 듯 했으나 한국 대중들은 일본의 의도를 단시간에 파악해낸 모습입니다. 양국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향적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무기 수출 분야에서 세계 9위, 수입은 세계 6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주력 수출품은 단연 K9 자주포입니다. 더불어 잠수함, 항공기의 수출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수입품은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X가 개발되었으니 수입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한국의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자주포 중 하나이자 최상위권 모델로 꼽힙니다. 터키와 폴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활발히 수출되었고 최근 호주 육군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도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호주로의 수출도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현재 K9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정부는 K9을 영토 분쟁 지역인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자주포를 육군의 최정예 무기이자 핵심 무기로 인정한 것입니다. 국경지대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니까요. 중국 역시 최정예 무기를 국경지대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인도의 국민들은 무력 충돌 시 K9 자주포가 중국군을 무찌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의 K9 전진 배치 소식에 중국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증거는 중국 언론이 쏟아내는 엉터리 기사들입니다. 중국 최대의 군사 전문 매체는 인도의 K9 배치를 조롱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지난 5일 매체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PLZ-5 자주포에 비해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서 K9의 성능이 과대포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산 PLZ-5 자주포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모두 K9을 압도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네, 완벽히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PLZ-5와 K9 자주포는 퀄리티 자체가 완벽히 다릅니다. 우선 PLZ-5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포를 격발할 때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무반동에 가까운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9 자주포와 중국 자주포의 사격 영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자주포는 사격 시 포탑을 비롯해 포가 전체적으로 크게 요동칩니다. 반면 K9의 경우 포신만 흔들릴 뿐 사실상 미세한 변동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PLZ-5의 경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궤도 후미에 고인목까지 받쳐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체가 뒤집어질 것처럼 흔들리죠. 사실상 실전에 써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성능의 차이도 현저합니다. 중국은 PLZ-5가 15초 동안 1문의 TOT를 사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TOT는 타임 오브 타겟의 약자로 세 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PLZ-5는 앞서 말씀드렸듯 요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TOT의 정확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탄착 지점의 오차가 몇 킬로미터 이상 나서 TOT 사격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의 경우 정확도가 무척 높습니다. K9 자주포는 15초 이내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주행 중 정지에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하고 곧바로 기동해 적의 사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평가에서 드러나는 반응도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시장에서 무려 4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PLZ-5는 얼마나 수출되었을까요? 고작 128문입니다. 중국의 자주포는 세계 무대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자주포의 경쟁 상대는 독일 PZH-2000 정도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K9 자주포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인도 말고도 주변 여러 나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서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대규모 정박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외신 및 필리핀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지난 7일 남중국해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가 탄 것으로 보이는 선박 약 222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관계기관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의 태스크포스 측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떼지어 있던 중국 선박은 어로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야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업이 아닌 무언가 다른 꼼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 측은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남행 및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의 외교부 장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으로 보이는 선박이 대규모로 출몰한 데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할 것이냐는 언론들의 질문에 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군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군사적 갈등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 강하지만 필요할 때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미 미국을 향해서도 몇 번 대립각을 세웠죠. 따라서 루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은 군사기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에는 필리핀의 배사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를 강제로 점거한 데 이어 미스치프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기지화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이 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산하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2019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남중국해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변화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에 배치한 해양경비대와 해상민병대 선박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일들의 실체를 밝힌 것입니다. 이니셔티브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구단선의 모든 영역을 계속 순찰하고 석유와 가스 생산, 어업, 전초기지에 물자 보급 등 인접국의 통상적인 활동을 괴롭히는데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더욱 치열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현재처럼 군사적 확장을 시도할 경우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더불어 동맹국들의 압박도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영토 도발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